어르신들은 맨날 말씀을 내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고. 근데 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힘이 없어서 아프다는 거지. 몸에 힘이 생겨야 안 아파지는 거지 안 아파지면 몸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허리 수술을 하는 의사지만 결국 노화와 코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협착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통증으로만 협착증을 이해한다면은 협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큰 흐름에서 협착이 노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고 협착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척추 내시경으로 허리를 치료하지만 치료하고 나서 다른 마디에 협착을 안 생기게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거 자체가 결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허리를 늙지 않게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현대의학은 통증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아파지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허리 분야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정형외과나 척추 전문의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못 드려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은 운동생리학 쪽에 좀 기초를 하고 있는 내용도 좀 가지고 있고 재활학이나 그런 걸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허리가 늙는 이유, 허리가 늙지 않게 관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허리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척추뼈가 허리가 안 아프려면은 허리가 튼튼하면 허리가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허리가 튼튼하다고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을 허리가 튼튼하더라도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 안정성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몸을 유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 시스템, 수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힘을 주지 않고 저절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뼈, 인대, 디스크 같은 이 뒤쪽에 있는 구조들이 수동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능동 시스템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복행근과 뒤쪽에 있는 다혈근, 내가 힘을 줘서 어떤 유지를 하는 게 능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 조절 시스템, 균형 감각 같은 것들이 신경 조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허리가 안 흔들리고 허리에 통증이 안 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이건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머리와 팔은 척추뼈보다 훨씬 더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척추뼈보다 앞쪽이기도 하고 정면에서 볼 때 머리는 앞으로 나와 있고 팔도 앞쪽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머리와 팔의 무게를 뒤쪽에 있는 척추뼈만으로 효과적으로 받칠 수가 없겠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배에서 뭔가 받쳐주는 게 필요하고 이 배에서 받쳐주는 게 능동 시스템, 복행근으로 대표되는 능동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행근과 협응근 관계에 있는 다혈근 이 두 가지가 등을 펴주고 배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가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동 시스템은 멀쩡해도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쉽게 느낄 수가 있냐면요. 20대도 배에 힘을 빼고 무거운 100kg짜리 물건을 들면 허리가 나가겠죠. 척추는 멀쩡한데 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면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는 건 너무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척추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복행근이나 다혈근, 능동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면 왜 허리가 아픈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해주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척추 주변의 근육인데 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면 허리가 아픈 거지 척추 주변 근육에 힘을 주고 물건 들다가 허리가 안 아파지는 게 아니거든요. 즉 척추 주변 근육 강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복행근과 다혈근 이 능동 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데 이 복행근과 다혈근의 강화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는 분들이 너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 아프려면 균형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뭐 사람의 몸은 이 뒤쪽에 있는 뼈와 앞쪽에 있는 근육으로 이 머리와 팔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데 특별한 균형감 조절 능력이 없다면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못 걷게 되는 이유는 통증이 더 심해져서가 아닙니다. 이 능동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져서 배로 못 받쳐주고 신경 조절 시스템이 기능을 잃어서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아주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협착증으로 지팡이 짚는 모습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파서 지팡이를 짚는 게 아니시고요. 지팡이를 짚으시면 대부분은 머리랑 팔에 무게를 못 받치기 때문에 네, 머리와 팔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으시는 걸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팡이를 짚는 이유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넘어질 것 같아서 지팡이를 짚으세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아프다고는 하십니다. 근데 아프다고 말하는 게 핵심 원인이냐,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몸에 힘이 빠져서 못 걷게 되는 거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못 걷게 되는 건데 내가 느껴지게 아픈 거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9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들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 힘이 없으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맨날 말씀을 내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고. 근데 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힘이 없어서 아프다는 걸.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몸에 힘이 생겨야 안 아파지는 거지 안 아파져야지 몸에 힘이 생기는 게 안 아파지면 몸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재활에서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을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날 설명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힘이 생겨야 안 아프다. 즉 능동 시스템과 신경 조절 시스템이 잘 기능해야 안 아파지는 거지 뼈랑 인대 디스크가 잘 버텨서 안 아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단선적인 생각들이 척추에 좀 과도한 유압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능동 시스템인 근육 자체를 잘 길러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허리가 약간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사랑님이 말씀 주셨네요. 늙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시는 걸 잘 들으면은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90이 돼도 허리가 꼿꼿하게 잘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89세여서도 감압을 하고 재활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코어에 대한 인지를 끌어올리시면은 한 달 안에 지팡이를 떼고 1시간 이상 걸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늙어서 어떻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에 힘이 없다는 걸 잘 느껴서 몸의 힘을 잘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는 사람과 몸의 균형 감각을 체계적으로 잘 기르실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늙으면 어쩔 수 없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나이가 들면 물론 근육에 힘이 빠지고요. 나이가 들면 물론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협착증이 잘 관리가 되면은 몸에 힘이 빠질 때 재활이나 운동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길러서 허리를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몸이 늙는 걸 방어할 수 있게 되는데 협착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협착을 꼭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서 협착이 없으시면은 보행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협착이 없고 몸 자체가 늙어서 보행을 잘 못하시는 분들보다 협착 때문에 보행을 못하시는 분이 협착이란 요소가 없었다면은 자연적인 노화만 가지고는 못 걷게 되지 않으실 만한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협착은 되게 광범위하고 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환이 많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뼈, 인대, 디스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의사들한테 교육을 받은 거나 여러분들은 뼈, 인대, 디스크가 전부인 줄 아세요. 뼈, 인대, 디스크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걷게 하는데 일부일 뿐입니다. 즉 뼈가
물론 뼈가 수동 시스템은 뼈가 망가지면 후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고 골격이 자라고 황색인대가 늙게 되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탄성이 줄어들고요. 디스크가 늙게 되면은 퇴행성 변화로 높이가 낮아지고 수분이 감소되고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수동 시스템이 약해도 코어가 잘 버텨주면은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서 뼈가 너무 더 많이 망가져 있는데 별다른 통증 없이 잘 지내신 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냐? 그런 분들은 이 수동 시스템은 좀 망가져 있지만 능동 시스템인 그 근육의 힘과 코어에 대한 인지와 균형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뼈가 망가져도 잘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 인대, 디스크가 괜찮으면 허리가 무조건 안 아플 거라는 생각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능동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련이 가능한 거고 관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운동을 하실 때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자꾸 근력 운동을 자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은 허리에서 더 중요한 거는 빠르게 수축하는 겉근육이 아니라 느리게 수축하는 속근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겉근육에 힘이 빠지면은 최대 근력, 순발력 같은 거 떨어지고 지그래도 약간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최대 근력, 순발력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몸이 근감소증이 되면 자꾸 아령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겉근육의 노화를 막는데 겉근육에 힘을 길러준 데는 저항성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시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몸이 노쇠하신 분들은 겉근육을 기르는 운동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겉근육과 허리의 안정성과 속근육은 생각보다 관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겉근육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근육 운동을 하시면서 겉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속근육 운동을 더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겉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분비 내과나 근감소증에서 겉근육을 자꾸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근육 운동을 하시면 근감소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단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허리에서 중요한 거는 속근육입니다. 속근육은 상대적으로 연세가 든다고 잘 안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착증만 관리가 잘 되면은 속근육에 힘이 빠져서 못 걷게 되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다리가 아무리 저리고 당겨서 다리가 덜렁덜렁 거려도 발에 마비가 와 있어도요. 속근육이 괜찮고 균형 감각이 괜찮으시면 누구나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걷는 건 몰라도요. 어느 정도 이상의 보행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에 완전한 마비가 왔지만 보행은 정상적으로 1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너무너무 많고 연세 든 나이 상태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즉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프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힘은 멀쩡하시고 앉았다 일어나실 땐 잘 일어나는데 속근육에 힘이 떨어져서 못 걸으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할머니들은 대부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걸으시는 게 아니라 속근육에 힘이 없어서 못 걸으시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속근육이 늙어버리게 되면은 안정성이 감소되고 반응 속도가 늘어져서 어떤 운동을 할 때 속근육의 선행적 수축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소한 동작에서 허리 통증이 자꾸 생기게 되고요. 허리 속을 잡아주지를 못하고 허리의 움직임이 증가되기 때문에 요통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환자분들은 이걸 척추 주변 근육 강화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전혀 척추 주변 근육 강화가 아닙니다. 앞쪽에 있는 능동 요소인 복횡근과 다혈근 그런 것들이 강해져야지 허리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거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강해진다고 허리 움직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속근육의 노화를 속근육이 떨어져 있을 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안정화 훈련, 코어 안정화 훈련 같이 균형 잡는 운동, 밸런스 엑서사이즈가 필요한 거지 저항성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안 아프게 걸려면 조건이 필요한 게 신경 조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몸에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감각이 뭐냐면은 내 손이 여기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내 손이 어딘지 내 몸은 눈을 감아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치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위치 감각을 구성하는 것들이 근육 내에 있는 근섬유들의 단위가 근육 길이에 대한 위치 감각이에요. 근육이 당겨져 있는지 근육이 늘어져 있는지를 느끼고 우리 관절에 신경이 떨어져서 관절 자체가 어느 정도 텐션으로 관절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제 느끼는 능력, 고유 감각, 위치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요. 연세가 드시면. 그리고 머리가 노화하게 되면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낀 걸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쏴주는 감각 운동 통합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신경 반사, 보통 신경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근방추에서 근육 단위에서 길어졌고 늘어지는 걸 반응을 느껴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계속 느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훈련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제가 허리 자체인데 제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복행근의 힘이 떨어지면 허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허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이 균형 감각과 복행근에서 받치는 능력이 재활의 핵심입니다. 허리 자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거는 허리 재활에는 우선순위가 매우 떨어지는 형태의 재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 있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운동만 잘해주면 협착증이니까 우리 누구나 잘 걷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유지가 되려면은 협착증이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협착증은 허리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허리는 구조상 특이해서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고 후관절도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한 번 생기면 무조건 진행합니다. 노화의 결과고. 그러니까 안 생기게 하는 게 최선이지. 그리고 경도에서 진행을 늦추려고 하는 게 최선이지. 협착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계속 방치하게 되고 안 아프면 괜찮은 거라고 활동량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이게 몸이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리는 사악한 결과를 부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협착증은 원래 아프지 않습니다. 협착증을 아픈 병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협착증은 중심성 협착이거든요. 이 가운데가 눌리는 겁니다. 이 가운데가 눌리는 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거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엉덩이 쪽이 좀 무겁거나 허리를 폈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거지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땐 거의 안 아픈 상태가 됩니다. 협착증의 주된 그 병태 생리는 이 중심성 협착이고요. 이 신경 가지가 눌리는 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건데요. 이건 되게 양성적인 경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걸 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주사 맞으면 모든 환자는 다 낫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를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는 협착의 본질을 제외하고 주사 치료해서 허리가 안 아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협착증이 본질적으로 중심성 협착으로 몸을 늙게 만든 병이라는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게 눌리는 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 아픈 거 이거는 조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눌린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아파져서 마비가 와서 덜렁덜렁 걸어도 잘 걸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비가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힘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마비가 오기 전에 이 중심성 협착이 심해서 못 걸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게 협착증의 진정한 의미인 거지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게 협착증에서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 가지가 눌리는 거는 협착증에서 통증은 주가 아니라가 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협착증 증상의 메인은 가장 주증상은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에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자세가 나빠지고
수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수명이 줄어든다는 건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협착증 증상의 메인이지,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픈 거, 통증은 협착증의 주된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를 피면 이렇게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협착이라는 게. 가운데가 눌리는 협착이. 그럼 허리를 숙이면 허리가 펴지겠죠? 그럼 허리를 숙이면은 허리가 신경이 안 눌리니까 편해지니까 허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걸 숙이게 되면 어떤 식의 변화가 몸에 있게 되냐면은 이 배 근육이 접히게 됩니다. 속근육이. 이 속근육이 접히게 되면은 속근육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두박근, 팔을 쫙 펴고 이두박근 운동을 아무리 해도 이두박근의 근육은 안 생기겠죠. 협착증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고도의 협착이 있어서 이 속근육이 이미 접혀버리고 허리가 안 펴지시는 분이 아무리 속근육 운동을 해도 속근육이 늘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경이 눌려 있어서 허리는 이미 접혀 있기 때문에 이 복횡근의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가 운동으로 다 나을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증은 본질적으로 허리를 못 피면서 이 복횡근이 접혀서 복횡근에 힘이 떨어지는 병인데, 이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를 의지로 극복해서 운동을 통해서 복횡근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고도의 협착증이 있으시고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몸이 더 늙기 전에 치료하셔야지, 주사 맞아서 덜 아프다고 협착증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자기 몸에 수명을 어마어마하게 깎아먹는 행동이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시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협착증은 본질적으로 복횡근의 힘을 떨어뜨리는 병이다. 많이 아픈 병이 아니라. 다리 저리고 당기는 거는 보통 환자분들 보시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못 걷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행이 줄어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협착이 심해져서 못 걸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복횡근의 힘과 균형 감각이 밸런스를 잃게 되면서 배에서 못 버텨주니까 똑같은 동작을 할 때 허리에 더 많은 힘이 가면서 허리가 아파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행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주사를 계속 맞아서 그걸 못 느끼게 해서 그걸 유지하는 게 한두 번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통증을 안 느끼는 게 나은 거다. 안 아프면 협착증이 나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해를 가지시는 분들은 되게 전 절대로 삼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은 본질적으로 코어를 약하게 만드는 병이고 몸통에 힘을 빼게 만드는 병이고, 이 몸통에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더 아파지고 보행이 안 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정상적으로 있다가 디스크가 뭐 퇴행이 변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 허리에 흔들림이 많아지고, 이 흔들림 때문에 흔들림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늘어진 디스크가 늘어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외상이 아니라 협착은 오랫동안 장시간 지속된 흔들림 때문에 협착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흔들림을 줄이는 것 자체는 척추 주변 근육 강화를 하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이냐면 척추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만 강화를 하면 이 앞쪽에 힘이 없으면 더 흔들리겠죠. 왜냐하면 머리랑 팔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쳐줘야지 머리랑 팔 때문에 흔들리는 요소가 줄어들 텐데, 이 주변만 계속 강하게 만들면은 상대적으로 이건 계속 강해지는데 이게 약해졌으면 허리는 더 많이 흔들리겠죠. 허리가 훨씬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 강화만 하면. 이 앞쪽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해져야 되는 게 맞지,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척추 근육은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근육이 막연히 척추 주변을 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척추 주변 근육은 척추를 싸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척추 주변 근육 강화는 허리에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속근육, 그러니까 코어를 속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 속근육은 배에 깊숙한 곳에 있는 속근육이지 결코
척추 주변에 있는 속근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허리를 절대로 숙이면 안 된다. 매우 지키기 어려운 얘기고, 그거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의 결과 허리가 숙여지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무조건적으로 안 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허리를 숙일 때 허리에 힘이 많이 전달되지 않게 숙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A 같은 경우는 허리를 가장 많이 숙였지만 척추뼈는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속근육, 아까 보는 배에 원통에 힘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인다고 해도 허리가 별로 안 꺾이는 겁니다. 근데 이 B 같은 분이 협착증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신데, 속근육에 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는 더 조금 숙였는데 등이 동그랗게 말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해야 될지 뻔합니다. 허리를 안 숙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숙일 수 있도록 코어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길러줘야지, 허리를 안 숙이는 게 내가 코어에 힘이 없는데 허리를 안 숙여서 허리를 이렇게 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속근육에 힘을 기르고 인지를 향상시켜서 이렇게 허리를 숙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교육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겉근육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숙여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속근육에만 힘을 주고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 이렇게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건데, 몸에 잔뜩 긴장을 해서 모든 근육에 힘을 꽉 주고 숙이면 이렇게 숙여집니다. 허리가 빨개져 있죠. 허리에 떨어진 힘이 왕창 증가해 버리는 겁니다. 허리가 오히려 더 빨리 망가질 겁니다. 이 고관절 사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몸에 힘을 줘서 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겉근육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안 아파지려면 속근육에 힘을 줘야 되고, 속근육에 힘을 기르는 방식은 저항성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몸짱이 되면은 다 겉근육이거든요. 속근육이 강한 사람은 몸짱이 아니에요. 골프 잘 치는 사람, 서핑 잘하는 사람, 테니스도 비교적 테니스 잘하는 사람 중에 몸짱이 없거든요.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의 몸짱이 있습니다. 그거 다 겉근육입니다. 그렇게 몸짱 만들면은 겉근육과 속근육의 밸런스가 깨져서 허리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이 이게 너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아서 환자분들이 운동을 너무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속근육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등을 동그랗게 말았는데 배는 하나도, 허리는 하나도 안 꺾였잖아요. 속근육의 인지가 좋아지면은 속근육 컨트롤이 좋아지면 이렇게 자세가 좋아지는 겁니다. 사이클을 탈 때도 여러분 이렇게 타야 됩니다. 사이클 탈 때 등이 동그랗게 말리시는 분들은 속근육에 대한 인지가 안 좋으신 거고, 사이클 타면 허리가 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코어에 대한 인지를 잘 만들어주고 자전거를 타실 수 있으시면은 자전거가 코어를 길러주는 운동이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옛날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고, 저도 사과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속근육은 힘을 준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근육에는 힘이, 속근육의 특징은 의도적으로 힘을 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훈련된 사람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속근육은 의도적으로 힘을 줄 수가 없고요. 속근육은 한번 힘을 길러주면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세 유지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근육에 힘을 길러주는 게, 속근육을 힘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꾸 오해해서 속근육 힘을 못 주니까, 제가 그래서 코어 인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책이 나오면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속근육, 코어에 대한 인지를 유지하는 게 허리가 안 망가지는 길이고 통증이 줄어드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몸짱 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짱을 만드는 근육들은 다 겉근육들이고, 겉근육이 센 만큼 속근육을 발달시키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근육은 수평으로 돌아가는 근육이기 때문에 배에 힘을 줬다고 느끼면 다 이게 힘이 들어간 거거든요. 속근육 코 인지 훈련을 시키면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고 느껴야지, 배에 힘을 꽉 줬다고 느끼면 그건 속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협착증에서 굽어진 등은 협착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디스크 예방을 하시는 거예요. 디스크 젊은 사람 디스크에선 숙이면 더 아파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는 오늘도 외래에서 14살짜리 아주 젊은 친구가 디스크로 왔는데 터져 있었습니다. 숙이면 아파요. 그래서 안 숙이게 하거든요. 근데 디스크 터져 있는 사람한테 실제로 허리를 안 숙이게 하는 연습을 시켜요. 근데 절대 다수의 60대 분들은 디스크가 아닙니다.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게 아니라 협착이시거든요. 협착이시기 때문에 허리가 저절로 숙여져 있는 거지 허리가 숙여져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몸통에 코어에 힘이 없어서 몸을 버틸 힘이 없는 게 오히려 문제의 핵심인데 굽어진 등은 협착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숙여져 있는데 디스크 터지지도 않은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리를 자꾸 신전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매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과학적으로. 매우 잘못된 설명이어서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협착증의 굽어진 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보셔야 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디스크를 예방하실 필요는 디스크일 때 허리를 숙이지 않아야 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디스크가 급성으로 터지신 분들은 어떠냐면 허리를 숙이면 다리가 저립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디스크가 더 터지지 않으려면 허리를 안 숙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퇴행성 디스크로 늘어나 있는 거, 최근에 파열이 생기지 않고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그냥 늘어져 있는 걸 디스크 파열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셔서 안 숙이려고 하세요. 그거 전혀 필요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디스크는 이미 껍데기가 찢어져 있지 않고 디스크가 늘어진 모양이기 때문에 숙인다고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냥 늘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협착 때문에 불편하신 건데 혹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젊은 사람에서 생기는 외상성 디스크 파열을 막기 위해서 허리를 안 숙이는 거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요. 코어에 힘이 떨어지신 분이 억지로 코어에 힘을 기르지 않고 억지로 허리를 안 숙이려고 하면은 상체만 뒤로 제키게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영구처럼 되는 거예요. 영구처럼. 엉덩이는 뒤로 나와 있고 상체만 뒤로 제껴서 걸으려면은 그건 건강에 매우 안 좋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숙이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속근육에 힘을 길러서 내 몸을 받치려고 연습하시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속근육에 힘을 기르지 않고 협착증의 결과랑 원인을 착각해서 허리는 숙여져 있는데 상체만 뒤로 제껴서 엉덩이를 내밀고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서 허리뼈의 체중의 중심을 더 실는 거는 허리에는 매우 안 좋은 형태의 재활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는 것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협착증이 이미 심하신 분이 운동으로 협착을 극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지는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50대, 60대 초기에 아픈 거의 초기에 처음에 아팠을 때 재활을 잘하고 내 몸의 코어 인지를 높이신다면 누구나 협착에 안 걸리실 수 있을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이상 좁아져서 허리가 계속 숙여지고 내 몸이 늙어지고 있는데 그걸 운동을 해서 내 아이의 노화와 신경이 눌려있는 걸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그냥 불가능입니다. 폭포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연적인 노화라도 협착은 계속 몸이 늙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줘도 복행근은 어느 정도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눌려 있으면 허리를 피고 싶어도 속에서 신경이 눌려 있으면 허리를 필 수가 없어서 복행근은 이미 접혀 있는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겉근육의 힘은 기를 수 있겠죠. 근데 속근육의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속근육과 겉근육의 임밸런스가 더 커지면 허리는 더 빨리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에 있어서 궁금하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해부학적 자세라고 부르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손바닥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정면을 보시고 약간 숙이고 정면을 보시고 양쪽 손바닥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몸의 긴장을 이완하고 팔을 내려보시면은 겨드랑이가 붙어서 팔이 손에 닿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통 이 상태가 어깨에 힘이 빠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무게 중심이 내 발에 가운데 떨어지게 쓰시면 이게 보통은 기본적인
바른 자세라고, 그러니까 척추 중립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뒤로 제껴서 쓰시는 거는 척추 중립 자세가 아니라 인간이란 동물이 망을 볼 때 오랫동안 뼈에 몸을 걸어서 근육 소비를 줄여서 주변을 관찰하고 망 볼 때 좋은 자세인 거지. 원래 척추 뉴트럴 스파인은 중립 척추는 그 개념상 어느 방향으로도 튀어나갈 수 있는 밸런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나의 체중이 나의 머리와 팔의 무게가 배랑 아랫배랑 허벅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앞뒤의 밸런스가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신전을 통해서 몸의 체중을 다 뒤로 밀어버리면은요, 앞으로 옆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몸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정의상 중립 척추가 아니에요. 중립 척추는 모든 것들이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잘 내려가서 어느 방향으로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중립 척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중립이 되는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고 싶으시면은 요 동작을 해보셔도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바로 선 느낌이구나. 어깨를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어깨에 힘을 빼고 바로 설 수 있구나. 이렇게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느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추 전만이 필요한 건데 요추 전만은 신전이랑 매우 다른 겁니다. 엑스레이상의 전만이지 밖에서 보기의 전만이 아니에요. 살이 쪄 있고 근육량에 따라서 밖에서 보기에 전만을 만드는 거랑 실질적으로 엑스레이상 전만을 만드는 건 매우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그냥 중립 척추고 척추가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되는 거지. 엑스레이를 보고 내 몸을 생각해 보니까 엑스레이처럼 되려면 내 허리가 많이 꺾여야 되겠다 해서 꺾으면 대부분 과신전입니다. 과신전은 과굴곡만큼이나 큰 차이 없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뒤로 제껴버리면은 뭐 앞에서 눌러서 뒤로 튀어나오기만 할까요? 뒤로 누르면 뒤에서 찢어서 뒤로 새기도 합니다. 과신전이나 과골공은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냥 중립으로 균형을 잘 잡고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어야지 허리가 안 망가지고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줄어드는 거지. 뭐 펴서 나빠졌으니까 숙이면 괜찮아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운동 생리학적 기본이 없는, 해부학적 기본이 없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풀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매우 단선적인 견해입니다. 매우 단선적인 그 인체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위적인 신전은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그냥 신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배에서 내 몸을 잘 받치고 균형을 잘 잡게 쓰는 게 좋으시고요.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걸 한번 해보시면 이게 그냥 대부분 똑바로 쓴 자세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거의 누구나 그냥 내 몸이 중립이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게 서지십니다. 이게 보통 바른 자세에 자기 뼈에 맞는 바른 자세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게 실시에 대한 코어 인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협착증을 막으려면 안 아플 때 운동해야 됩니다. 협착은 이미 오고 나면 안 넓어져요. 어느 정도 오고 나면 더 넓힐 수는 없고요. 더 안 좁아지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좁아진 걸 넓히게 하는 종류의 운동이나 약이나 시술은 없습니다. 좁아진 걸 넓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른 그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뭐 제가 수술을 하는 의사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좁아진 걸 넓어지게 할 방법은 없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좁아져야 돼 꼭 바로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좁아진 걸 넓힐 수 없다는 건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다 협착증 안 걸리고 오랫동안 잘 걸었으면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인 노화로 속근육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겉근육이 빨리 마르는 거지 속근육은 협착만 없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80대 후반 90대도 꼿꼿이 걸어지세요. 협착만 없으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협착 때문에 속근육이 눌려서 허리가 자꾸 휘기 때문에 속근육에 힘이 떨어져서 70대도 못 걷고 80대도 못 걷는 분이 생기시는 거지 협착이 없으면 자연적인 노화로는 그렇게까지 코어가 잘 안 떨어진다고요. 잘 걷는 데는 이게 되게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보통 협착증이 안 걸리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40, 50대 때 내가
아팠다가 거의 안 아파졌을 때 천천히 달리기 꾸준히 하시면은 천천한 느린 속도로 달리기 꾸준히 하면 코어가 저절로 생깁니다. 뭐 비싼 운동 뭐 주사 안 맞고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달리기 꾸준히 하시면 코어가 누구나 생기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은 천천히 달리기 하러 말씀드리고요. 왜 걷는 거는 제가 별로 권하기가 어려운 게 걷는 거는 균형을 못 잡으면서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달리기는 천천히 달리려면 균형을 못 잡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달리는 거에 적응하려면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걷기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면 몸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좌우로도 뒤뚱뒤뚱하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뒤뚱뒤뚱하면서 걸으면 당연히 허리는 더 빨리 망가집니다. 물론 심폐지구력 운동은 되고 사지의 근육량은 올라와서 건강상의 이점도 있겠지만 제가 척추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허리에 해로운 운동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 60대 별로 안 아팠을 때 70대도 상관없습니다. 체력만 되신다면은 거의 안 아파졌을 때 천천히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몸의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달리기를 꾸준히 하시면 그냥 코어가 생기세요. 그리고 조금 더 젊으신 분이시면은 줄넘기 하는 거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줄넘기 하면은 배에서 뭔가 내 몸을 받치는 느낌이 나잖아요. 배에 힘을 안 주면은 배에서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굽혀펴기 윗몸 이렇게 할 때 힘 주는 게 아니에요. 배 속에서 뭐가 받쳐줘야지 받쳐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줄넘기 할 때는. 그 느낌이 없으면 줄넘기를 못 합니다. 허리가 휘청휘청해서. 그래서 줄넘기 할 때 배에서 받쳐주는 느낌 나는 게 코어거든요. 조금 젊으신 분들이 빠르게 코어를 끌어올리고 싶으시면은 안 아플 때예요. 거의 안 아플 때 줄넘기 하시는 거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 천천히 달리기와 줄넘기를 여러분이 40, 50대, 60대 초반에 내가 처음 아팠을 때 아니면 주사 한 번 맞고 안 아파졌을 때 한 번 맞고 안 아파졌을 때 이걸 꾸준히 하시면은 거의 안 아파졌을 때 이걸 꾸준히 하시면 협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협착의 진행을 거의 멈추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생애에서 최초로 허리가 꽤 많이 아팠을 때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고 나서 통증이 거의 사라지시고 나면 천천히 달리기랑 줄넘기에서 코어를 강화하면 다시 통증이 안 나타나시는데 많은 분들이 약이나 주사를 먹고 덜 아파지면 내가 나은 줄 알고 코어를 안 길러서 협착이 점점 더 심해지고 허리의 흔들림이 점점 증가해서 협착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계속 반복을 하다 이제는 운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안 아플 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아픈 경우가 안 오세요. 협착이 너무 이미 심하게 와버리면은 저 방법을 못 쓰세요. 천천히 달리기랑 줄넘기 같은 걸 못 하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태극권의 이미지입니다. 태극권 뭐 하버드에서 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가나 필라테스는 과격하게 아주 태극권처럼 하는 동작도 있지만 요가나 필라테스는 매우 과격하게 하는 동작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요가란 이름에서 허리를 어마어마하게 꺾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필라테스라는 이름 하에서 척추 뭐 분절 운동이라고 해서 척추 주변 근육을 막 강화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좋은 트레이너랑 같이 하게 되고 좋은 지도자랑 같이 하면은 코 인지부터 살살 성장을 시키겠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 요가라는 운동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져오고 필라테스는 운동을 여러 가지를 가져다 무리한 동작을 만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권해드리는 거고요. 태극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주 천천히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몸을 호흡을 가다듬고 숨도 천천히 쉬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균형 잡는 훈련. 일반적인 스트레칭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절 가동 범위가 별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들한테 필요한 거지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 가동 범위 별로 안 필요합니다. 안 아프려면 속근육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고 내 몸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드린 건 이제 안 아픈 상태가 오기 어려우신 상황에 이르셨다면은 뭐 유튜브나 그런 영상 참고하셔서 태극권을 꾸준히
꾸준히 몸의 균형 감각을 느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균형 감각. 근력을 기르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자꾸 겉근육이랑 속근육을 구별을 못해서 운동의 쾌감이 느껴지게 하면 허리는 무조건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몸에 힘이 아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속근육이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겉근육 운동을 세게 하면서 속근육 운동을 그거보다 더 세게 못 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균형 감각 운동, 속근육 운동 위주로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전 태극권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 인지 향상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나중에서 책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잘 이해하면은요, 평소에 쓰는 방식만 제대로 써도 코에 대한 인지가 향상이 되고요. 평소에 걷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도 코어가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서 향상을 시키는 게 원래 맞는 거고요. 근데 운동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정교한 인지가 필요하고 좋은 그 가르쳐 인스트럭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초기에는 그냥 태극권 정도로 혼자 운동하시는 건 제가 권장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존 고정관념과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드려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드리지 않을까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제가 의사로서 진료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문헌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의사로서 진료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책을 제가 뭐 올해 중에 혹시 낼 수 있으면 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문헌적 근거와 함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SY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2년 반 전 4, 5번 디스크 제거하면서 5번 천추 협착 두마지동 내시경 감압술을 받습니다. 근데 수술 후 몇 개월 후부터 수술 전 아팠던 다리 종아리 근육이 추측이 있더니 딱 그러더니 MRI 6개월 전 찍은데 신경 눌린 데 없다고 하면 저림 다리 불편감이 없는데 근육 수축일이 불편감이 생깁니다. 하루하루 힘듭니다. 기본적으로는 협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환자분이 어떤 재활을 했는지에 대한 아예 설명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 제거라고, 그러니까 두 마디 디스크를 제거를 하시면 그 대부분 협착입니다. 디스크를 제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4, 5번 디스크를 제거 5번 처추 협착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협착증입니다. 디스크가 아닙니다. 디스크를 제거했다고 디스크란 병이 아니라, 제가 디스크가 늘어진 건 협착을 구성한 요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젊은 사람처럼 한 곳만 볼록 튀어나와야지 디스크지, 전체적으로 황색인데 두꺼워지면서 디스크가 약간 밀려나온 건 디스크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디스크란 병이 아닙니다.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걸 착각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척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디스크 협착 두 마디를 수술하셨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몸에 힘이 왕창 떨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를 피지 못해서 복행근의 힘이 너무 떨어져서 보행이 대부분 환자분 같이 이게 종아리 근육 수축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도 떨어졌겠지만 다리 전체의 두께가 가늘어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거 상당히 오래된 경우에서 몸통에 힘이 다 빠져 계세요. 그럼 속근육에 힘이 다 빠져 있다고요. 근데 신경을 안 눌리게 감압을 해주면 서 있는 자세에서는 허리가 펴지는데, 이 속근육의 힘을 따로 길러주지 않으면은 내 배가 못 버팁니다. 그럼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안 아파하실 것 같잖아요. 이거 코 근육 안 기르면 수술하고 2, 3년 동안 휘청휘청 거리면서 사람들 많이 봅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이. 내가 코어가 인지가 힘이 떨어졌다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휘청휘청 거리세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프기도 하시죠. 그럼 다른 병원 가면 신경이 눌린 데가 하나도 없는데 유압술 하자는 병원도 많습니다. 그냥 아프다고 하고. 근데 유압을 하면은 신경 눌린 데가 없는데 유압을 하자는 병원도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코에 힘이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시고요. 선생님은 뭐 이러면 태극권을 해보십시오. 태극권을. 속근육의 힘을 잘 느끼면서 균형 감각이랑 배로 몸을 받치는 훈련을 꾸준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안 아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대부분 보행이 잘 안 되시거든요. 네, 여러분 꼭 말씀드리는 거는 몸에 힘이 생겨야 안 아프지, 안 아파야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몸이 힘이 잘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셔서
힘을 길러야지 이 통증이 나머지 통증이 잡히는 거지 내가 깨끗하게 안 아파지면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재활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뭐 환자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서울대 박사님들도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긴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몸에 힘이 생겨야 안 아픈 거지 안 아파야 운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익사님이 그러니까 파워님이 질문 주셨네요. 직업상 운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장거리 운동을 하다 보니 허리가 나만하질 않네요. 도움이 되는 자세나 팁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차에 앉아서 신호대기 중 간단히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앉을 때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앉을 때 이미 그러니까 제가 목이랑 비슷합니다. 허리가 구부정한데 목을 어떻게 해도 목이 안 아파질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미 앉는 자세에서 코에 힘이 빠져 있는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코를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니까 앉는 자세에서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착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의자에 앉았을 때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차에 운전을 하실 때 허리가 안 아프고 싶고 책상에 앉았을 때 허리가 안 아프고 싶은 분들은 고관절을 굽히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팔에 힘을 빼고 천천히 앉아 보세요. 그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코에도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자꾸 아픈데 주사를 맞고 아픈데 물리치료하고 아픈데 약을 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물리치료에서 안 아픈 거는 신경 게이트 시어리 그러니까 뜨뜻하게 해서 안 아픈 거랑 아픈데 다른 자극 적어서 못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앉아 있을 상태에서도 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동 요소를 강화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야 되는 거지 뭐 어떤 마사지나 체조 같은 걸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간 상태에서 팔을 쭉 늘어뜨리고 고관절만 꺾어서 천천히 앉아 주시면은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서 허리가 체계적으로 안 아파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가 저희 병원 물리치료사랑 요런 식으로 앉는 걸 강의한 것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보다 허리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인식을 가져서 건강하게 노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